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 광운대학교 학생체장을 맡는 간주학과 박일구입니다. 방금 입학식에서도 한번 인사드렸는데 복장이 바뀌어서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체장 박일구입니다. 금년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신입생 여러분께 입학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지금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교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안타깝게도 입학식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전체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탑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체 일정은 신입생 수강 신청 안내를 시작으로 행정부서 안내 및 기숙사 소개를 끝으로 일정이 종료될 예정이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입학생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설렘과 기대감 속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모두가 광운대학교에서 인생의 목표와 꿈을 실현시키는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기관에 대한 업무 소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생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처는 각종 학생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교내외 장학 업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입하게 될 동아리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생복지팀과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 KWIPP 공동훈련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처는 여러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교내 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학생 상담센터와 체육지원팀 및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의 학생과 관련된 주요 기관에 대한 업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지원팀입니다. 교육지원팀 권지식 팀장님께서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게 될 학사관리 및 수강신청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권지식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교무처 교육지원팀장 권지숙입니다. 먼저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 새내기 대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학사 및 수강 신청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사항은 3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신입생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안내에 매번 그 중요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입학생들께서는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수강 신청 안내라는 키워드를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셔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휴학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휴학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휴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을 하셔서 졸업하실 때까지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를 사랑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시기별로 다 해당 부서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더군다나 저희가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속한 학과 단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른 사항들은 학과 홈페이지, 단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를 사랑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두 번째, 학교 생활에 있어서 우리 언택트 시대이지만 최대한 학과 사무실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궁금한 것들, 의논할 것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히 그리고 성심껏 우리 새내기들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니까요. 너무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학과 사무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연락을 많이 통해서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즐겁고 힘차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입생 학사 및 수강 신청 안내에 있어서 학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학번이란 입학해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의 고유 번호입니다. 학사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한 번 주어진 학번은 졸업할 때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학번은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는 10자리에서 앞에 4자리는 우리 학생들이 입학한 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로 시작하겠죠. 2022학번, 그리고 5번째의 숫자는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일 경우에 7번, 공과대학일 경우에 1번, 이런 식으로 대학을 구분짓고요. 그 다음에는 모집 단위, 여러분들이 속한 학과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개가 개인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입학한 전자정보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흥길동 학생은 2022-706 그리고 1번이기 때문에 001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학생들 아직 그 나의 학번을 모르실 텐데요. 학번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학교 홈페이지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텐데요. 학교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클래스 종합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번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드시 비밀번호를 최초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최초 등록에서 학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입력을 하셔서 임시 비밀번호를 수신하시고요. 그 임시 번호 수신하신 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학생들이 쓰셔야 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비밀번호는 이후에 홈페이지 종합정보 서비스, 지금 현재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에 접속해서 수강 신청을 하신다거나 전공 신청을 하신다거나 개인적으로 휴학이나 복학 등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학번이 부여되고 나면 학생들이 학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학생증은 자동적으로 발급을 해서 나누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생증 발급에 대한 안내가 나갈 거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증은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T1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학생증을 가지고 중앙도서관 출입을 할 때에도 신분이 되고,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교내 건물들을 출입할 때에도 이 학생증, 모바일 이용증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증을 발급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학생증 발급은 2월 말부터 우리 학생들의 학번이 부여된 이후 2월 말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 말, 4월 초까지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OT 학기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런데 OT 학기제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입학한 학과에서 개강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주, 그리고 아주 늦어지는 학과인 경우에는 개강 4주차까지 총 15시간에 거쳐서 각 학과별로 운영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 수강 신청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OT 학기제는 역시나 그냥 우리 새내기들이 들어왔다고 학과에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학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통해서 전공 미리 보기라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서 15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OT 학기제 전공 미리 보기 교과목을 참여하시고 나면 1학점을 이수를 하는데요. 1학점은 패스, 넘패스로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가 입학을 해서 개강해서 둘째 주까지 학과에서 진행하는 전공 미리 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수강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강 포기 기간에 전공 미리 보기 교과목을 수강 포기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시면 1학기가 끝났을 때 전공 미리 보기 학점이 넌 패스로 유수하지 못한 거로 나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 포기 기간에 수강 포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러면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번이 나와야지 학생들이 클래스에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번이 나오기까지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보실 수 있는 게 학사 안내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자료집을 먼저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진행되는데 그 각각에 대한 자료들도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학사 안내 수강 신청 자료라고 해서 키워드를 치시면 지금 보시는 자료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강 신청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바로가기를 눌러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수강 신청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졸업이수 학점이나 공학 인증을 하는 전정대 공과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학 인증 제도에 대한 안내 역시나 바로가기 다운로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번 부여받기 전에 강원도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강 신청을 할 때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최소 12학점에서 19학점까지 한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들어왔고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나는 12학점은 좀 많은 것 같다. 9학점만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당 최소 3학점 기준으로 했을 때 4과목, 그리고 학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2학점은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12학점 수강 신청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수강 신청은 반드시 12학점을 하셔야 하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우리 전공 미리 보기 OT 학기 제1학점은 최소 수강 신청 12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미리 보기 1학점을 내가 수강 신청했으니 다른 교과목으로 11학점만 채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공 미리 보기는 최소 12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일반 교과목으로 12학점을 수강 신청하시고 전공 미리 보기는 추가로 1학점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수강 신청을 할 때 교양 교과목 그리고 전공 교과목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학과 말고 다른 학과를 복수 전공을 한다던가 부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복수 전공, 부전공 교과목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 수강 신청 학점 19학점에 포함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강원대학교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수업은 주간과 야간에 이루어지는데요. 90%가 넘는 교과목이 모두 주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서의 수업은 75분제 수업입니다. 75분제는 1.5학점, 75분제는 1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1.5시간 수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 영어, 지금 학생들 화면에 보시는 대학 영어라는 교과목으로 봤을 때 대학 영어는 3학점 3시간짜리 수업입니다. 그런데 3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수업을 하냐면 블록제로 일주일에 2번 화요일 1교시, 목요일 2교시로 나눕니다. 그러면 옆에 주간 75분 수업제를 잠시 살펴봐 주세요. 한 교시를 75분에 나눠서 해요. 이거는 1.5시간 수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수업이 되고요. 2교시는 15분간의 휴식을 한 후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 이런 식으로 75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 영어 3학점짜리 수업회 같은 경우 화요일 1교시, 목요일 2교시로 시간표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 1교시, 즉 화요일 9시까지 해당 강의실에 들어가서 10시 15분까지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요. 목요일 2교시는 10시 30분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을 하셔서 11시 45분까지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15주의 수업을 하시게 되면
대학영어 3학점을 이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야간에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면 3학점짜리 수업을 7, 8, 9교시 이렇게 3시간을 수업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큰 틀에서 시간표와 학점 이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교과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전에 광운대학교에서는 어떤 교과목이 있고 이 교과목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과목은 지금 뒤에서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양과 전공 그리고 기타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교양 과목의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이 있고요. 기초교양 과목에도 기초교양 필수, 기초교양 선택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에도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필수라고 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할 과목이에요. 교양 과목에서 교양 필수는 반드시 졸업하기 전까지 이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공에서 전공 필수, 전필이라고 기재된 것은 내가 나의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양 선택은 교양 필수를 이수하고 남은 교양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을 적절히 배치하여 내가 졸업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하시고 4년 동안 졸업하는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뒤에서 졸업 이수 요건에서 다시 한번 교과목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번호입니다. 학점번호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과목번호예요. 과목번호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앞에 4자리가 있습니다. 앞에 4자리는 학번, 그렇죠? 그래서 전자공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4자리 번호가 주어지고요. 난이도는 한 자리로 주어집니다. 난이도라고 하면은 1, 2, 3, 4에서 통상 1단위 난이도는 1학년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의 교과목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양에 있어서도 교양 과목의 난이도가 1이라고 하면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양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교양 과목이라고 해도 난이도가 3, 4로 올라가면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조금 더 심화된 교양 과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4자리는 각각 교과목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과목 명칭을 번호로다가 번호화한 것. 그래서 같은 전자기하학이라고 해도 전자기하학 교과목이 A 교수님이 가르치는 교과목, B 교수님이 가르치는 교과목 다르지만 그 교과목 그 번호 4개는 갖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분반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번호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 한 학기 동안 잘 듣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할 건데요. 성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은 성적을 9개 등급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9개 등급은 A 플러스에서 A0 그리고 맨 끝에 F까지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F는 등급이긴 하지만 그 과목을 이수 못한 낙제입니다. 그래서 실은 3학점 수강 신청에서 내가 F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이수한 것이 아니라 낙제. 결론은 수강 신청을 했지만 그 과목을 낙제가 돼서 전공 필수나 교양 필수를 낙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재수강을 하셔야 하고요. 우리 대학은 4.5 만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평년 평균 선출 방법은 밑에 사항 2번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00분율 환산식입니다. 내가 4.5 만점을 받았을 때 그것을 100분율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으로 되는 것. 4.0을 받았을 때는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89점 되는 것, 이런 환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4.3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100분율로 환산하는 거는 아래 그 식을 보시고 한번 환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이게 수업을 진행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100분율 환산식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해서 열심히 과목을 잘 들었고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나는 굉장히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출석 점수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시긴 하지만 출석 의무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교 학생들 전체 과목에 부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수업이든지 15주 강의 중에서 4분의 1을 결석을 했다라고 하면
무단결석이죠. 뭐 아파서 결석을 한다거나 이런 사유가 아니라 이유 없이 4분의 1 이상을 결석을 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의 학업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F, 낙제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1학년 들어와서 여기저기 적응하느라 열심히는 했지만 F가 나왔다라고 하면 기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재수강 제도가 있습니다. 재수강 제도는 C+2하 교과목 중 동일한 과목을 다시 한번 수강을 해서 내가 열심히 수강을 해서 점수를 더 올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고요. 동일 교과목으로 그것을 2번 더 재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제가 예를 들었던 대학 영어를 처음에 들어와서 필수 과목이다 보니 들었는데 D가 나왔어요. 그러면 1학년 말고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언제든지 대학 영어를 재수강해서 B나 A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학 중에서 최대 8개 과목까지 재수강을 가능하고요. 재수강 후 취득한 성적의 상한선은 A0입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 들었지만 A 플러스까지 점수를 드리진 않고요. 재수강 교과목은 A0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1, 2, 3, 4학년을 다녀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왜 졸업 요건을 지금 학번도 받지 않는 새내기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졸업에 필요한 요건들을 인식을 잘 하고 계셔야지 4년 동안 졸업하기 위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들어야 할 교과목들을 적절히 배치를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석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 이수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전체 졸업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 학과 단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작을 테지만 보시면 전자정보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 학점이 133학점입니다. 근데 이 133학점을 어떠한 과목을 들어서 이수를 해야 되는지 보면 교양에 있어서는 필수 균형 교양을 들어야 하고 기초 교양을 들어서 필수 균형 교양 22학점, 기초 교양 24학점,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내가 전자공학과나 전자통신공학과 내 주 전공을 60학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 학점들을 채우고 나머지를 교양 선택과 또는 뭐 다른 학과의 과목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 선택 과목을 들어서 133학점을 이수했을 때 졸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교과를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쭉 이제 그 밑으로 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각각 대학별 그리고 학과별로 그 이수해야 될 학점들을 이렇게 표로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표에 자잘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이 교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교양에 있어서 교양 필수 과목과 균형 교양은 우리 광운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어느 단대, 어느 학과들은 상관없이 모두 이수하셔야 할 그 교양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맨 위 상단에 보시는 필수 교양 과목은 광운인대기, 대학 영어, 정보 영역이에요. 정보 영역 교과목들, 그리고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 요것들은 모든 학생들이 4년 동안 이수하셔야 할 필수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모두 1학년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이 과목들을 이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2학점입니다. 앞서서 보시면 지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서 필수와 균형 교과목에서 22학점, 때로는 30학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학생들이 필수 교양 과목으로 22학점, 지금 설명드린 요 과목들을, 그리고 과목으로 치면 사실은 5과목입니다. 정보 영역에서 2과목을 들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교양 과목을 들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교양 과목도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균형 교양 과목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영역, 인간과 철학 영역, 사회와 경제, 글로벌 문화와 제2외국어.
예술과 체육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5개 이 영역 중에서 3영역을 선택을 해서 3학점씩 총 9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홍길동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와 경제 영역, 그리고 예술과 체육 영역에서 3과목 9학점을 이수하게끔 수강 신청과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고요. 다른 학생은 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5개 영역 중에서 3영역을 선택해서 9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기초교양입니다. 기초교양은 모든 학생들이 듣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인문사회계열, 그러니까 우리 인문사회대, 정법대, 경영대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기초교양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연과학대와 공학계열 학생들, 전자정보공과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소프트융합대학의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큰 원칙을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학과에서 들어야 할 기초교양, 우리 단대에서 들어야 할 기초교양들을 학생들이 학과와 단과대학에 문의하셔서 수강 신청하실 때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수강 신청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대 같은 경우에도 그 물리, 화학, 생물, 수학 과목들 중에서 학과별로 16학점을 들어야 되는 학과도 있고요. 21학점을 들어야 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별로 확인하셔서 기초교양 과목은 수강 신청하실 때 과목 선택하시고 내가 들어야 할 그 과목도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전대, 공대, 그러니까 공과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학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공학인증 제도를 시행하는데 들어야 할 과목들의 기초교양에, 그리고 기초교양 필수로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수강 신청 때 그 과목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학생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수강 신청 안내 내용이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하게 과목별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랫부분인데요. 많은 수의 학생들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균형교양이나 기초교양, 그리고 교양 필수 과목들을 예외에 적용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입학 전형에서 만학도 전형, 그리고 외국인 전형,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등, 그리고 체육특기자 학생들 같은 경우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조건들을 채울 필요는 없고요. 교양에서 30학점을 이수하면 교양 부분에 대한 조건들을 다 모두 채운 거로 채워서 교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되는 학생들은 살펴보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거 말고 30학점을 이수하는 데 전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양 필수 교과목입니다. 필수 교양에서는 이렇게 5개 과목인데요. 지금 우리 광운이대기가 있습니다. 광운이대기는 1학기, 2학기 모두 개설이 됩니다. 1학기에 1000석, 2학기에 1000석, 그 수강 자리로 보면요. 1000석씩 되어 있어서 1학기, 2학기 모두 개설되니까 1학기 때 못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2학기 때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대학 영어도 필수 과목인데요. 요거는 학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학기 때 그러니까 모든 학과 학생들이 모두 1학기 때 듣는 건 아니고요. 전정대, 자연대, 정법대 학생들이 1학기 때 대학 영어를 들을 수 있게끔 개설이 되어 있고요. 2학기 때는 소용대, 공과대, 인사대, 경영대 학생들이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목마다 1학년 때 들을 수 있도록 다 개설을 해 놓았지만 이것들이 학기가 다르니까 나는 어느 학기에 이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 역시 수강 신청 자료집에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학과에서도 또 개별 공지를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뭐 문자를 보내는 거나 이게 아니라 학과 홈페이지, 단과대 홈페이지에 우리 대학에서는 이번에 대학 영어를 우리 전정대는 1학기 때 수강 신청을 하는 거다. 그리고 소용대는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하는 거다. 이런 안내들이 다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 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양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 필수니까 졸업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교과목인데요. 언제 듣는 게 좋으냐면 사실은 1학년 때 주어진 학기에 이수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유는 1학년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 분반이 되어 있고요.
내 학번을 확인하고 나면 내가 같은 그 대학영어 어느 분반에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 1학년 교과목이다 보니 처음에는 그렇게 분반까지 정해져서 내 좌석이 있습니다. 그 교과목에 내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못 들었다라고 하면 2학년, 3학년 때 녀석을 따로 챙겨주진 않아요. 녀석이 있을 때 수강시청 정정기간에 들어가서 이 교과목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서 졸업을 해야 되는 교과목이고 1학년 교과목이니 입학하셔서 내 분반이 정해져 있을 때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업 요건까지로 해서 교양 교과목들에 대한 설명들을 마쳤는데요. 이어서 4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학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사는 휴학, 복학, 자퇴 및 재적, 재입학, 그리고 학적 정정사항, 전과 이런 것들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적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모두 그 시기별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휴학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휴학을 찾아보면 이미 작년도, 재작년도에 휴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휴학입니다. 휴학은 일반 휴학과 군입 휴학, 그리고 창업 휴학 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휴학은 통상 휴학 신청을 했을 때 1년이 주어집니다. 일반 휴학은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군입 휴학은 아시다시피 남학생들 군대를 갈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반 휴학과 군입 휴학 여러 가지 휴학들도 통상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과 8월에 휴학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휴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을 허락을 하는데요. 우리 새내기들은 1학년 들어오자마자 저 휴학할래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새내기들한테는 1학년 들어오자마자의 일반 휴학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1학년 들어와서 첫 학기에 휴학이 가능한 건 군입 휴학입니다. 이미 군대를 가겠다고 지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영장이 나왔고 그것을 연기하거나 변동하지 않는데 이게 학기 중이라고 한다면 입영일 15일 전에 군입 휴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3월 입학을 했는데 군대를 5월 달에 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입영일에서 15일을 제외한 날서부터 군입휴학을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학생이 5월 20일에 입대일이라고 하면 5월 5일부터 군입휴학 신청이 가능하고 군입휴학을 그때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3월 2일 개강을 해서 5월 5일까지는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렇게 군입휴학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전 휴학을 하겠어요. 불행하게도 1학년 1학기에 일반 휴학은 학기 중에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 건 올해 8월, 한 학기가 지난 올해 8월에 일반 휴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학을 하시고 나면 복학을 하는데요. 복학은 일반 복학, 유급 복학, 월반 복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복학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학을 1년, 2개 학기를 허락을 하니까 1년 2개 학기를 지나고 나서 복학을 하는 거 일반 복학이라고 합니다. 유급 복학은요. 되도록이면 유급 복학 신청은 없었으면 합니다. 한 학기 학교를 다녔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그 학기를 없애고 이렇게 그 사회적 용어라고 하죠. 홀른다고 하죠. 그래서 홍길동 학생이 1학년 1학기를 다녔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했는데 1년 지나서 2학기로 복학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1학년 1학기가 너무 적응을 못해서 다 학사 경고가 나와서 다시 나는 1학년 1학기로 복학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유급 복학이에요. 네. 되도록이면 유급 복학 신청은 없게끔 우리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복학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복학은 일반 휴학은 보통 2개 학기인데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서 일반 복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만에
학년을 위로 학년을 해서 복학하는 건 월반 복학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던 학생이 그 다음 연도 2월에, 그러니까 한 학기만 휴학을 한 거죠. 그 다음 연도 2월에 나 복학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월반 복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적을 없애고 하는 유급 복학이 아니고 월반 복학입니다. 그럼 2학년 복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월반 복학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2학년 복학이라고 해서 계속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덜 다니는 건 아니고요. 4학년은 3개 학기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반 복학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재적 및 자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적에는 크게 자퇴랑 여러 가지 학사 경고를 여러 번 받아서 성적 불량 재적이 있고요. 학교를 다니다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하는 미복학 미등록 재적이 있고요. 휴학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복학을 못했을 때 미복학 재적이 있습니다. 재적은 이런 형식이 있고요. 자퇴가 있습니다. 자퇴는 그야말로 학생 스스로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오는 것이 자퇴입니다. 이렇게 그 3번에서 말씀드린 재적이 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다시 재입학을 하시고자 한다면 재입학이란 자퇴나 재적된 학생이 2개 학기, 적어도 연도로는요 1년이죠. 2개 학기 경과 후에 재입학 신청을 해서 다시 합격을 복원시키는 겁니다. 물론 재입학 신청을 한다고 모두 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합격을 복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재입학 제도가 있으니까 나는 학교를 한 달 다녀봤더니 지금 우리 과도 안 맞고 학교가 맞지 않아서 나는 자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적어도 재입학은 한 학기 이상을 다닌 학생들에게 재입학을 허락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퇴를 하고 재입학을 염두에 두신다면 한 학기 정도는 다녀보시고 자퇴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적 정정입니다. 학적 정정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 들어와서 4년 동안 다니면서 본인들이 처음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원서에 기재되었던 여러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뀐다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 출생신고할 때 주민번호를 잘못 신청을 해서 주민번호가 정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정정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변경을 해드리는 겁니다. 증빙서류를 붙여서 신청을 하시면 학적 정정은 이루어집니다. 네, 정가제도입니다. 우리 대학은 정가제도가 있고요. 정가는 2학년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갈 때, 4학년 올라갈 때 언제든지 정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막상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 학과에 적응이 안 되고 전공 공부가 당초에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다른 과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가는 2학년, 3학년, 4학년 진급시죠. 그러니까 1학년 다니고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내가 A학과에서 B학과로 전공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어느 학생은 2년이나 다녀봤는데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전공할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내 학과에서 다른 B학과로 전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전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과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과를 받아들이는 학과에서도 선발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기준은 또 전과 시기가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알려놓고 각 학과별로의 전과 A과에서 우리 과로 오는 학생들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전과를 허락한다라는 그 학과별 전과 기준도 모두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전과를 생각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 학사 안내에서 전과라는 키워드를 치셔서 보시면 21년도 20년도 전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관심 있는 과들의 전과 기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두 6번 전과 제도까지 안내를 해서 저희가 우리 새내기들에게 안내드릴 사항들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요소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와 학과와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학생들 궁금증을 풀 수 있고요. 다만 그냥 성적, 정량적으로 나오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학과와 지도 교수님 그리고 저희 여러 행정부서 선생님들이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실 때 연락 주시고요.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가까이서 늘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강시청과 학사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지팀장님 방대한 발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기 되게 힘들죠. 정말 너무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 좀 숙지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서 모든 경우에 감안해서 저희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내용들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아까 권지 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홈페이지 가시면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교육지원팀 찾아가셔서 팀장님 찾으시면은 아마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 주실 건요. 아까 권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OT 학기제라는 거 있기 때문에 각 학과로 돌아가시면은 학과의 선배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강 신청이나 이런 것들 조금 어떻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좀 어드바이스를 해줄 거고요. 그럼 또 수강 변경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했다 해서 너무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또 수정할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권지 팀장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여러분께 해주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국제교류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세계 여러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서 여러 교환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에 와서 하나의 챌린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제교류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팀 한선혜 계장님께서 교환학생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 장래에서 어떠한 좋은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셔서 대학생활 잘 계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선혜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교환학생 파견 및 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선혜 기장이라고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개요와 파견 인원을 설명드리고 교류 대학 리스트, 선발 및 파견 정보, 소요 경비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발 절차와 ISEP, SAF, 유맥과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한 교환학생 파견 제도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연수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광운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한 후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이 포함돼서 교환학생에 가더라도 추가 학기를 다니지 않고 제때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에 지원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두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2학년이 되면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적부 성적이 평점 3.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학적부 성적은 F학점 등을 모두 포함한 성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학사 경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중에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 한 학기 파견만 받는 경우에는 1년 파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견하는 교환학생 인원입니다. 보통 1년에 100명 내외를 파견하는데요. 교환학생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영향으로 입국이 불가한 나라가 많아져서 파견 인원수가 급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운대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대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아칸소대, 퍼듀대 등 6개 학교와 교류를 하고 유럽을 보시면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6개 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태국 등 5개 교, 중국은 14개 교, 일본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대학별 선발 인원 및 선발에 필요한 언어 조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지원 전공을 제한한 학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핀란드 탐페레 대학은 공학계열과 경영학부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대 학교에 개설된 전공 과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 학생이 파견되면 들을 수 있는 전공이 없어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학교마다 파견 인원이 다양한데요. 여기 인원은 올해 기준 인원으로 매년 약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학은 교환학생이 파견되면 모두 영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교환학생 지원 전에 여기 표시된 언어 요건 이상의 성적을 갖춰 놓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및 일본의 파견 조건입니다. 중국 대학에 파견되면 중국어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HSK 성적이 있으면 교환학생 합격에 유리합니다. 중국 대학의 경우 HSK 성적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통 HSK 4급이 있어야 원하는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대학의 경우에도 파견되면 일본어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일본 대학의 경우 JLPT 점수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대학입니다. 아시아 대학들도 파견되어 영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언어 성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교환학생 소요 경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에 파견되면 상대교 등록금, 기숙사비, 기타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광운대 등록금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학교 등록금은 학교마다 다르고 학기당 5,000불에서 14,000불까지 학교마다 다양합니다. 미국 학교를 제외한 유럽, 아시아, 중국, 일본 대학에 파견되면 광운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상대 학교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광운대 등록금, 기숙사비, 기타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은 크게 3번 모집합니다. 2학기에 파견하는 교환학생은 3월과 4월에 모집하고 다음에 1학기에 파견하는 교환학생은 9월에 모집합니다. 3월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대학 파견 교환학생을 모집하고 4월에는 중국 대학 파견 교환학생을 모집합니다. 3, 4월에 모집한 교환학생은 9월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일본 대학 파견 교환학생을 모집합니다. 9월에 모집한 학생은 다음해 4월에 일본 대학에 파견됩니다. 나라별로 1년에 한 번 모집함으로 미리 지원 자격을 맞춰 준비를 해두어야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교환학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하는데 면접 전형 때는 외국어 인터뷰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을 한 뒤에는 상대교회 지원서를 제출하고 비자 등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부 기관을 통한 교환학생 파견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인데요. 우리 대학과 협정이 체결된 외국 대학에 파견되어 학점을 이수하고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기관을 통해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는 ICEP, SAF, UAB이 있고 각 기관별로 파견 가능한 대학이 서로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견 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파견 기간은 일반 교환학생 제도와 동일하고 학교별로 요구되는 언어 자격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경우 우리 대학 교환학생 심사에 합격한 후 상대 기관을 통해 개별로 파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기관에 대해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ICEP은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s의 약자로 전 세계 지역의 학생 교환 희망 대학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컨소시엄입니다.
우리 대학은 준회원으로 가입했고 준회원 대학들은 정회원 대학 중 교환학생 수용을 원하는 대학으로 학생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교환학생이 파견되면 강원대학교 등록금이 면제되고 상대교 등록금 및 재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SAF는 스터디 어브로드 파운데이션의 약자로 2000년 미국 정부의 인가하에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우수대학과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해외 SF 회원교회 교환학생 파견이 가능하고 SF 교환학생이 파견되면 강원대학교 등록금이 면제되고 상대교 등록금 및 재반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UMAP은 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Pacific의 약자로 아시아 태평양 대학 간 원활한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컨소시엄입니다. UMAP 교환학생에 파견되면 앞서 두 기관을 통해 파견되는 방식과는 달리 강원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상대교 등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자비연수 학점인정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비연수 학점인정 제도란 해외 4년제 대학의 정규 강좌 또는 부설 어학기관에서 수학한 결과를 해외 연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이나 사설 어학원에서 이수한 성적은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서 외국의 4년제 대학에서 정규 또는 어학 강좌를 4주 6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수할 예정인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학점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스스로 연수 계획을 정하고 파견 전 국제교류팀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파견되어 수학하고 귀국한 후에 국제교류팀에 단기 연수 학점 인정 신청서와 이수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연수 학점은 계절학기에 개설되므로 봄에 신청한 경우 여름 계절학기에, 가을에 신청한 경우 겨울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단기 연수와 별도의 사업이므로 학과별 프로그램은 소속 단과대학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내년 모집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선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국제교류팀 오늘 지금 이제 또 여러분들 위해서 짧게 교환학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류팀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시면서 홈페이지나 어떤 홍보자를 통해서 보시면은 다양한 학기 중에 또는 방학 중에 여러분들에게 국제의 어떤 글로벌한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해서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앙도서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저희 학교 광운대학교에서 시설 중에서 가장 또 대외적으로 내놔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어떤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앙도서관은 아마 이제 학교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될 어떤 대학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좀 간단히 좀 보시고 또한 뭐 여러분도 오늘 이 온라인 이 오리엔테이션 외에 학교 오셔서도 언제든지 들어오서 한번 또 탐방을 하시면은 이런 학교 생활에서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중앙도서관 소개에 있어서는 안희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시설과 그다음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희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입생 여러분들의 우리 학교 입학을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중앙도서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시설 및 운영 시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모바일 이용증 사용 방법, 도서 대출 및 반납 방법, 그리고 자료 검색과 이러닝 강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도서관 층별 안내인데요. 중앙도서관은 단독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진에 보이는 80주년 기념관 L층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이 가장 아래층이 아니고 L층이 가장 아래층인 점 여러분 이용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서관 층별 안내인데요. 먼저 1층입니다. 1층에는 자연과학 자료실이 있으며 자연과학 자료실 내부에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필요한 취업 자료를 모아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잡지와 같은 연속 간행물을 모아둔 연속 간행물 존이 따로 있습니다. 1층 자연과학 자료실 외부로 나와보면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실 수 있는 지편전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제1 자유열람실과 자유롭게 공부하실 수 있는 오픈 열람실이 있습니다. 네, 한층 내려오시면 L층에는 인문과학자료실이 있는데요. 인문과학자료실 내부에는 신간 자료와 베스트셀러 존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L층 내부에 동일하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스크린룸과 이용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이용자 교육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DVD 대여해서 보실 수 있는 멀티미디어 존이 있습니다. 또한 L층 인문과학 자료실 밖으로 나와보시면 제2 자유열람실이 있고 노트북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제3 자유열람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서관 실별 운영 시간인데요. 저희 인문과학 자료실, 자연과학 자료실, 그리고 자유열람실마다 운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용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시간이 변동이 잦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이용증 안내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도서관에 출입하시기 위해서는 학생증이나 모바일 이용증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학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이용증을 이용해서 도서관 출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사진과 같은 어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플을 눌러보시면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고 학부생을 선택하고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학번은 학교에서 부여받은 학번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는 최초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모바일 이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이용증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가장 왼편 상단에 있는 모바일 이용증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QR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QR코드를 통해서는 도서관 게이트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고 자유열람실 자리를 배석받으실 수 있고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증 메뉴 밑에 있는 자유열람실 메뉴를 클릭해보시면 자유열람실에 현재 빈 좌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게이트에 정상 출입 후에는 열람실 좌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그룹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지편전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예약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서 대출 건수와 기간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신입생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총 10권까지 한 번에 대출이 가능하시고 총 14일 동안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해 하나요 대출 연장도 가능하니까 제 책을 더 오래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연체될 경우에는 하루에 한 책당 1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출하는 방법인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시고 해당 소정 자료실로 이동하셔가지고 자료실 데스크나 사진에 보이는 무인대출 반납기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납인데요. 반납은 대출과 동일하게 개관 시간 내에 반납하시려는 경우에는 자료실 데스크, 자료실 내부에 있는 무인대출 반납기기, 또한 도서관 외부 반납함, 하늘관에 있는 외부 반납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도서관 운영시간 이외에 반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도서 자동 반납기를 이용해서도 반납이 가능하고 도서관 외부 반납함 그리고 하늘관에 있는 외부 반납함을 통해서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인데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도 가능하시고 포털 사이트에서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을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을 하시는 기능이 있고 교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검색을 하게 되실 텐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이러스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검색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왼편의 주황색 소장자료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검색하셨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전체를 보실 수 있고요. 해당 첫 번째 자료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를 클릭을 해보면 도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료 유형뿐만 아니라 저자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장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포장 정보에 첨부 기호, 자료실 서가, 도서 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나서 도서관에 방문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도서관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첨부 기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첨부 기호 같은 경우에는 도서의 책 등 하단에 라벨로 붙어 있으며 해당 라벨을 통해서는 이제 이 책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저자가 작성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첨부 기호에 따라서 서가에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서가 배열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배열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닝 강좌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도서관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로그인을 해주신 후에 중앙에 있는 이러닝 동영상 콘텐츠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강좌들이 나옵니다. 도서관에서는 해커스에서 지금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강좌들을 신입생 여러분께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상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토익, 토플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공무원, 그리고 취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다양한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도서관 이용 안내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올려두었으니 해당 영상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앙도서관은 시설도 좋고요.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금방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홈페이지도 있고 간단한 모바일을 이용할 수도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인 팁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은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은 아주 최대한 빨리 책을 사서 여러분들 도착했다가 알람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도서관의 시설을 잘 이용하셔서 즐겁고 보람찬 대학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학생처 산하에 있는 학생 상담센터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단지 이제 학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에 대한 것들 다양한 상담 같은 것을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서요. 저희 광운대학교에서도 학생들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하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 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박지은 선생님께서 학생 상담센터 이용 안내와 그다음 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직접 만나면서 소개를 드렸어야 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험 생활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셔서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실 텐데요. 이 이후의 만남은 대면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 보시면 센터 소개 드리고 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상담센터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고민되거나 힘든 것들을 전문 심리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도움받으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위클래스 있었죠? 대학교의 위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상의를 하고 싶을 때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학생 상담센터인데요. 이렇게 생긴 문을 열면 여러 선생님들이 있고 전임 상담사 3명과 또 요일별로 나오시는 전문 상담사 5명, 총 8명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1대1로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매주 1회 50분씩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5회 정도를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떨 때 상담을 받는 걸까요? 주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싶을 때 성격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사귀는 게 어렵거나 갈등이 생길 때, 혹은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내가 진로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또 우울할 때 기분과 관련해서 주제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내 상태를 알 수도 있는데요. 내 성격이 궁금하거나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을 때 심리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검사를 하신 후엔 해석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검사가 결과가 나왔는지 들으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보통 1회에 5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검사들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크게 성격검사와 진로검사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격검사로는 나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정서 상태를 알아보고 싶을 때 주로 하게 됩니다. 내 성격, 나의 상태, 적응 정도,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TCI는 내가 태어난 기질, 그리고 그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조합해서 성격이 됐는지, 그런 나의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내 주변 환경, 관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진로 검사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이과가 나한테 맞는지, 적성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어요. 진로 탐색 검사라고 해서 내 진로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고 어떤 분야가 나한테 맞는지 적성을 알 수 있는 검사고요. 성격 유형 검사는 MBTI라고 정말 요즘 유행하는 검사죠.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진로 검사와 함께 내 심리적 경향성을 통해서 성격과 진로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보통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 센터에서 전화를 드리고 상담 예약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을 잡으면 먼저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날짜에 맞춰서 상담사가 배정되게 돼요. 심리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기재해 주신 날짜를 맞춰서 전화를 드리고 검사를 실시하고 그 날짜에 해석 상담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개인 상담, 심리검사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집단 상담은 1대1로 하는 개인 상담과는 다르게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한 8명에서 12명 정도 모여서 상담사와 함께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집단 상담은 역시 화상으로 가능하고요. 보통 자기 이해나 자존감 향상 혹은 발표 잘하기, 대인관계 등의 주제로 집단이 열리게 됩니다. 집단 상담은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열리고 집단이 시작되면 약 8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 진행되게 됩니다. 학기 초에 공지사항에 올라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이룬 것도 많지만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나의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센터 홈페이지이고요. 검색창에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검색하시거나 혹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아직 위치를 잘 모르실 텐데 학생상담센터는 복지관 205호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빨간 벽돌 건물입니다. 전화번호나 운영시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받을 수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데 비밀 보장이 되나요? 학교에서 상담하면 교수님이나 학과에 혹은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될 수도 있는데요. 비밀 보장은 상담사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비밀 보장이 되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또 비용을 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광운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점들은 센터로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돼요. 이제 OT 자료나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성폭력 예방교육, 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OT 자료와 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심리 상담을 받을 곳이 학교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잘 들으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상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상담이라는 것을 잘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입생 여러분들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한번 하셔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좀 알아보고 또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하셔서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들 중에 좀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이 생활관 기숙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기숙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로 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기숙사에 대한 기숙사 이름은 건물명이 생활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활관에 대해서 김래호 선생님께서 이용 안내와 기타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관 운영팀입니다. 지금부터 광운대학교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복기숙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행복기숙사는 기존 민자기숙사의 높은 기숙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시책에 따라 건립 기숙사를 말합니다. 운영 주체는 광운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이고 대표이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남학생 633명, 여학생 344명, 총 977명이 수용 가능하고 장애인실 5실을 제외한 모든 호실은 2인 1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실에는 책상, 침대, 옷장, 수납장, 신발장이 비치되어 있고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내 편의시설로는 공동 취사실, 체력 단련실, 세탁 달인실, 세미나실, 편의점, 무인 복합기, 무인 세탁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숙사는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선 말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배려자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타성이 계층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강압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학생이 대상입니다. 일반 학생은 장기 입사자 우선 선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리가 같으면 신입생의 경우 거리 점수 100%, 재학생은 거리 점수, 성적, 기숙사
상발점을 반영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집일은 매년 2월 초, 8월 초 2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보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24시간 보안사감 제도를 운영하여 안내 데스크에 사감 선생님께서 24시간 상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약 120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기숙사 곳곳을 촬영하고 있으며 출입카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숙사 출입 시 기숙사에서 발급한 출입카드가 있어야 건물 및 호실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인데요. 저희 기숙사는 여러 상 카메라를 통하여 기숙사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상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전문 업체를 통해 연 6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고 기숙사 내 주요 지점은 자체 소독을 1일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공용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 내 주요 공용 공간에는 플라즈마 소독기를 설치하였고 기숙사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는 즉시 격리 조치하고 입사장 전체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용 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자체 소독 및 전문 업체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있는 생활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기숙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 선생님 기숙사에 관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약 1시간 정도를 통해서 저희 광운대학교 주요 기관들에 대한 업무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다 안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양한 것들을 광운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원만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필요할 때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은 잘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관들의 업무 소개는 이걸로 끝났고요. 신입생 여러분이 더 기타 또 알아야 할 내용들과 그다음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페이지에 자료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교육원 소개, 그다음에 학생 군사교육단, 중앙동아리, 광운대학교 홍보대사 비마람, 로봇게임단 로빗, 비마 응원단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학교에 또 다양한 부서들도 있습니다. 이 부서에 대한 내용들도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안내되고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대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끝나고 오프라인일 때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웠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가 될 수가 있었는데 좀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게 좀 섭섭하고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 오리엔테이션 했다면은 좀 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더 인티머시한 어떠한 것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될 수 없었던 점 참 아쉽고요. 아무튼 이것으로 금년도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또한 그 궁금하신 것은 각 부서와 어느 곳이든지 찾아오셔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